화법하고 장문 지문 먼저 설명하고, 여기 화법하고 장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문단 개수가 어떻게 돼? 화법하고 장문. 화법하고 장문. 모의고사 풀 때 1에서 3번하고 8에서 10번 얘 먼저 풀고 나서 4에서 7번 지문으로 가자 그랬었는데, 화법하고 장문은 통상적으로 문단 개수가 4개에서 5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된다. 4개에서 5개 문단으로 구성이 되는데, 4문단이라고 치면 처음부터 바로 본론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 발표 제대를 선정하게 된 계기, 그러면서 마지막에 1문단 끝에서 어떠한 내용을 발표할 건지 제재. 장문이라고 하면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주고 나서 실제 글의 제재를 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본론들이 전개가 되거나, 마지막에 한 문단이 더 추가된다 그러면 얘는 지문의 내용을 정리해 주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설명했으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화법하고 장문의 기본적인 구성이고, 거기에 아울러서 장문은 고쳐쓰기나 특정 한 문단, 이 문단을 고쳐 쓴다, 또는 이 부분에 A라고 빈칸으로 주고 여기를 채워 넣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돼. 그럼 화법하고 장문 1에서 3번을 풀고 그 다음 8에서 10번이 대응하는 형태니까 이어서 풀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항상 1번 문제가 고정되게 뭐야? 말하기 방식. 1번 문제. 8번 문제가 뭐야? 글쓰기 방식. 그래서 말하는 걸 그대로 글로만 옮겨놓으면 1번에서 8번이라고. 1번에서 8번. 그 다음에 항상 문제 2번이 뭐야? 문제 2번은 발표하거나 강연을 할 때 활용된 자료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자료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푼다고? 본론별로 사용된 자료 보고 바로 선집한다. 본론대로 활용된 자료 보고 그대로 선집한다. 이게 이대로 장문으로 가면 어떻게 된댔어? 9번 또는 10번이 자료 활용이란 말이야. 9번 또는 10번이.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읽고, 본론 읽고, 그거에 대응하는, 이 문단 읽었으면 이 문단에 대응하는 선지 보고 판단, 3문단 읽고 그거에 대응하는 선지 보고 판단,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푸는 방법이 그러면 1번하고 8번 대응하고 2번하고 9번 또는 10번이 대응한단 말이야. 글의 구조 똑같고 문제 두 개가 대응하기 때문에 화법 풀고 장문 풀고 요 순서로 가셔야 한다. 다시. 화법은 등장하는 애가 발표 또는 강연이야. 발표냐 강연이냐에 따른 차이는 없어. 장문은 어때? 장문은 얘가 초보야. 그래서 장문에 등장하는 9번 또는 10번이 자료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문이 초보니까 자료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는 거란 말이야. 추가 보완. 그리고 초보니까 지문의 어떤 문단, 얘를 어떻게 고쳤을 거냐, 또는 지문의 어떤 문단을 빈칸으로 주고 그 문단에 추가할 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다시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그러면 1번 또는 8번 문제가 말하기 글쓰기 방식이라 그랬는데, 자주 쓰이는 말하기 글쓰기 방식은 기억해놓자 그랬어. 자주 쓰이는 말하기랑 글쓰기 방식은 기억을 해놓고 문제를 풀자 그랬었는데, 1문단 앞에서부터 등장할 수 있는 말하기 글쓰기 방식 뭐 있어? 앞에서부터 쓸 수 있는 거. 처음에 바로 본론에 들어가는 거 아니랬잖아. 내가 이 발표를 하게 된 계기, 선정 계기, 선정 계기를 드러내 주는지. 인사를 하긴 하지만 인사는 선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 제재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지.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다 그래요.
내가 이 발표 또는 이 글에서 설명할 순서, 무엇에 맞춰서 설명할 거다, 순서를 알려주는 거야. 이 순서를 알려주면 듣는 사람들이나 글을 읽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편해. 효과가. 자, 이게 일문단에서 쓰는 대표적인 말하기 방식이자 글쓰기 방식이고, 자, 그 다음 이 문단부터 본론에서 쓰이는, 물론 지금부터 설명할 본론에서 쓰이는 글쓰기 방식, 말하기 방식은 일문단에서 쓸 수도 있어. 쓸 수도 있는데 본론에서 많이 쓰는 거 뭐 있어? 떠올려봐. 다 기억하고 있어야지. 정의지, 개념 설명. 어떤 거에 개념을 설명해주면 듣는 사람 또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돕는단 말이야. 정의. 그래서 우리 읽으면서 개념 나온 동그라미 시작을 했어. 그리고 그 동그라미 치면서 개와 관련된 특징상 우리가 잘 모르겠거나 중요한 정보다 싶은 건 밑줄 그어야 돼. 왜? 바꿔서 성질 구성한다고. 여기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까는 게 아니라 화법하고 작문, 특히 화법에서는 그냥 화법은 화법대로 읽으면 돼. 거기에서 디테일한 문제를 묻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미리 얘기했잖아. 이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할 때 어떻게 나왔다고. 정보 바꿔서 낸다고. 그래서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 중요한 특징들. 정의하는지. 그래서 개념 나온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야 돼. 그래서 동시에 개념이 나오면 뭐까지 찾아? 예시가 있는지. 예를 들어주면 이해를 돕는단 말이야. 예외 없어. 예시가 있으면 항상 이해를 돕는 효과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을까? 정의도 하고 질문할 수 있지. 물어보는 형식이야. 물어보는 형식만 취하고 본인이 그냥 쭉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물어보고 나서 화법 같은 경우는 청중의 반응을 보고 그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자기가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잖아. 질문하는 형식이 있는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때 이 화법만의 특징이야. 질문은 화법이든 장문이든 똑같이 찾아야 돼. 장문은 글을 이미 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독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없잖아, 실시간으로. 근데 화법은 뭐 할 수 있어? 눈앞에 청중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상호작용은 항상 괄호 속에 나와요. 청중의 반응을 듣고 청중의 대답을 듣고 이런 거. 그래서 질문만 했는지 청중의 반응까지 확인을 했는지 이거까지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또 뭐 있어? 자신의 주장을 또는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했는지. 단 인용할 때는 뭐까지 찾아줘야 돼? 출처. 출처를 밝히면 신뢰성이 생겨요. 이거 믿을 만한 정보구나. 신문 기사의 내용을 인용할 수도 있고, 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할 수도 있고, 또는 고서, 옛날 서적들의 내용을 인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용하는지. 그리고 둘 이상을 비교나 대조하는 형식으로 전개하는지. 비교나 대조. 그 다음 여기서는 전체 글 또는 발표 순서였고, 특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과정 순서를 주는지. 케이크 만들기야. 그럼 케이크 만들기는 어떠한 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지, 그 과정들 주는지. 이 정도 꼭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 본인의 경험이야. 본인의 경험. 내가 어떠한 것들을 경험해보니 어떠한 것들이 있더라. 또는 내가 실제 주변 환경에서 어떠한 불편한 점들을 겪다 보니까 이걸 해소할 내용들이 필요하더라. 이런 거. 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일의 문제 상황, 단점,
그리고 그에 대한 극복 방안, 대안의 형태로 제시가 되는지, 문제 상황 주고 그거에 대한 극복 방안, 대안의 형태까지 전개가 되는지, 이 정도는 본론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 본인이 문제를 풀다가 내가 이러한 글쓰기 방식이나 말하기 방식들은 좀 놓치는 것 같다, 그럼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 문단에서 뭘 할 수 있어? 마지막 문단에서는 지문의 발표 내용이나 글의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지. 물론 요약도 중간중간에 할 수 있기는 해. 단 마지막 문단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거야. 요약해 주는지, 그리고 추가 발표. 내가 이거를 설명하고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더 해봤으면 좋겠어.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있는지. 이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본인이 풀다가 추가적으로 더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 그럼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자, 1, 2, 3번 지문으로 가보자. 어떻게 풀어야 되니? 1번 문제.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야. 자, 가장 적절한 거니까 어때? 문단별로 읽으면서 자주 사용되는 말하기 방식이 있다. 그럼 그대로 답 찾아와. 문단별로 읽으면서. 그 다음 2번이야.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어떻게 해야 돼? 자료가 활용된 문단별로 읽고 푸는 거지. 단 통상적으로 어떻게 돼? 본론에서 활용한단 말이야. 2번은 우선 자료가 활용된 문단별로 읽고 바로 풀어야 돼. 3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 어떻게 풀어야 되니? 3번은 항상 고정돼 있잖아. 청중의 반응. 자, 청중의 반응 어떻게 푸는 거야? 바로바로 떠올려야 돼. 청중의 반응은 얘가 글을 읽고 나서 떠올린 발표를 듣고 나서 떠올린 거니까, 너희는 학생 1, 학생 2, 뭐 3명 나오면 학생 3 읽을 때 어떻게 풀어야 돼? 공차에 초점 맞춰서 풀어야 된다 그랬지. 공차가 뭔데? 공통점. 이 학생이 이 발표 내용을 유익하다고 평가하는 점, 이 발표 내용에 공감한다고 하는 부분, 요거 차이는, 내가 이 발표 내용을 들었는데 어떠한 부분은 설명해주지 않아서 아쉽다, 또는 공통점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데 어떠한 부분이 유익해서 또는 어떠한 부분을 알려주지 않아서 뭐한다?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해보겠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여기는 학생 1, 2가 나왔어. 학생 1의 발화 있고 학생 2의 발화 있고 다시 학생 1의 발화 있고 학생 2의 발화가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니? 우리 풀자고 했던 거. 학생들 전체 다 읽어? 학생들 전체 다 읽어야 돼? 아니, 문장별로 풀어야 돼. 그러면 학생 1에 담장에 대해 알게 되어 유익해서 읽었잖아. 그럼 이거 바로 선지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할머니 댁에서 본 담장을 떠올리며 들었더니 자신의 경험, 이해가 잘 되었더라, 잘 되더라. 그럼 이거 다시 선지 판단. 이렇게 문장별로 판단하셔야 돼요. 통상적으로 학생별 발화가 2문장에서 3문장이야. 문장별로 풀어야 돼. 문장별로. 그래야 시간이 훨씬 단축돼요. 문장별로.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나아가서 우리 원래 줬던 팁 뭐야? 지금 여기는 2명의 발화니까 상관이 없는데 3명이 나오면 학생 1, 학생 2, 학생 3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라 그랬어? 1문장 읽고 다시 1문장 읽고 2문장 읽고 다시 2문장 읽고 선지 판단 이렇게 하는 거니? 아니지. 학생 1, 2, 3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 1, 3, 2. 그래서 학생 1의 발화를 한 문장 읽고 선지 판단하고, 학생 1의 발화 나머지 문장 읽고 선지 판단하고, 학생 3의 발화 읽고 선지 판단하고, 발화 읽고 선지 판단.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 다음 문제 바꿔봐. 3번 문제. 학생 1, 2, 3의 발화가 나왔는데 3번 문제가 가장 적절이야. 그럼 어떻게 찾아?
얘네 사이에 공통점 차이점. 그래서 답 찾고 답 안 나오면 다시 여기서 나머지 선지 내용을 지죠. 기억하고 있어야 돼. 문제 유형 바뀌어도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어야 돼.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도 이대로 여기서 답 다 나와. 여기까지 과정에서 2학년 3학년 기억하고 있어야 너희가 시험장에서 바로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거 이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보자. 자, 1문단이야. 여러분 얼마 전 체험학습을 갔던 전통마을에서 본 담장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때 보았던 담장의 문양이 인상 깊어 담장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담장의 종류에 대해 조사해 보았어요. 자, 그럼 어때? 우선 선정객이 나왔지. 그때 봤던 담장의 문양이 인상 깊어서. 그 다음 뭐? 경험과 선정객이야. 그거 가지고 선지 찾아보시면 돼요. 1번에 답 몇 번? 1번 끝. 선정객이 나오잖아. 그럼 이 문단부터 읽으면서 1번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없지. 자, 그 다음 2번 문제 어디서 푸는 거라고? 본론별로 자료 사용되면. 자, 이 문단이야. 담장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담장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담장의 종류가 구분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 얘기도 한 적 있지. 기억하고 있니? 독서에서도 똑같아. 먼저 우선이라는 표지 나오면 어떻게 돼? 먼저 우선.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이상이 제시된다. 세 가지 이상이 제시된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첫 번째 거 특징들을 확인하면서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겠지. 두 번째 거 읽을 때는 뭐 해야 돼? 첫 번째 거가 공차 중심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읽을 땐 특징을 밑줄 긋겠지만 두 번째 거 읽을 땐 뭐가 중요하다고? 첫 번째 거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상대적으로 비중이 더 큰 건 뭐야? 얘지. 동일한 제재야. 담이면 담. 기억의 담, 니은의 담, 디귿의 담. 뭐가 더 중요한가? 그럼 이 담들끼리 갖고 있는 구분되는 특징. 이걸 초점 맞춰서 읽어야 된다. 자, 그래서 먼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다른 색펜으로, 우리 다른 색펜은 전개 방식 쓸 때 다른 색펜으로 써놓으시면 돼. 먼저 옆에다가 세 가지 이상이 제시된다.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 상대적으로 차이점에 주목해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 너희는 글 다 읽고 풀어봤으니까 알잖아. 이 문단 첫 번째 담의 종류에서 4고석, 3문단 자연석, 4문단이 뭐야? 그 뭐냐? 와편. 담장의 종류 세 가지. 그래서 이 문단은 뭐야? 가공한 거고, 3문단은 가공하지 않은 거고, 4문단은 흙하고 섞어서 만든 거고. 다시 3문단에 등장하는 자연석의 차이는 뭐다? 가공하지 않은 거다. 4문단에 등장한 건 뭐였다? 흙도 사용한다. 돌만 쓴 게 아니라 다른 것. 계속 봐봅시다. 2문단의 두 번째 줄. 먼저 돌로 만든 담장에는 4고석 담장이 있습니다. 개념이었지? 만약에 1번의 답이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 얘도 동그라미 쳐야 돼.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는 거니까.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4고석 담장은 맨 아래에 길게 다듬어 만든 돌인 장대석을 2, 3단 놓고 그 위에 4고석을 규칙적으로 쌓아 올립니다. 4고석은 한 변이 15에서 18cm 가량 되는 정육면체 모양으로 가공한 돌을 말하는데요. 얘가 4고석의 개념인 거고, 이렇게 돌을 가공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4고석 담장은 주로 궁궐이나 부유한 집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와로 지붕을 얹어 격식을 높이기도 했어요. 또한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4고석 담장에 꽃이나 십장생 등의 문양을 넣어 꽃담으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꽃담은 여성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뭐 한다고? 2번에 자료 풀어야 되지. 자, 2번에 1번. 가공된 돌을 규칙적으로 쌓은 담장의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 맞지? 2번에 2번. 기와로 지붕을 얹어 격식을 높인 담장의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 맞지? 그럼 1번, 2번 다 맞네. 그 다음에 3분단으로 가시면 돼. 돌로 만든 또 다른 담장으로는 가공하지 않은, 자, 돌로 만들었다는 건 둘의 공통점. 가공하지 않은, 얘가 차이점이야. 자연 그대로의 막돌을 쌓아 올린 자연석 담장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자연석 담장은 크기가 다른 비정형의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쉽게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이어나가는 방식을 택했어요. 자, 원인, 뭐 쉽게 무너진다. 문제.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다? 곡선. 이거잖아. 이 자연석 담장 자체의 문제가 뭐야? 쉽게 무너져.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쓴다? 곡선. 곡선의 방식. 자, 계속. 자연석 담장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을 쌓아 만들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살림집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담장을 쌓은 후에는 짚이나 갈대로 담장 위에 지붕을 올리기도 했어요. 자, 예전에 설명했던 거 이렇게도 봐도 돼. 문제, 단점 극복이라는 게 인과라고 봐도 돼.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다. 자연석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 이렇게 보셔도 돼. 자, 2번에 3번 선지. 정형화되지 않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만든 담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니은 쓴 거 맞지? 4번 선지. 담장을 만들 때 곡선 형태로 이어나가는 게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 우선 첫째 틀린 이유 뭐야? 곡선으로 만들었다며. 곡선으로 만든 게 니은이잖아. 틀렸네. 첫째.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유. 쉽게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뭘 했다? 곡선을 쓴 거다. 그래서 인과 자체가 다 4번이 틀렸다. 4번에 선지 틀린 이유 두 가지. 답은 4번. 그럼 이제 3문단까지 해가지고 2번의 답까지 찾았단 말이야. 그럼 4문단, 5문단 안 읽으면 되니? 안 돼. 3문단까지 해가지고 1번하고 2번 다 풀었고 3번은 그냥 학생의 반응이니까 안 읽고 풀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특성대치 시키는 애들이 나온다고. 2번 1학년들은 안 나온 것 뿐이야. 그래서 안 읽으면 안 돼. 단 체크만 하면서 좀 가볍게 읽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매우 힘줘서 읽을 필요가 없고. 자, 3문단. 담장의 재료로는 돌뿐만이 아니라 흙도 사용되었는데요. 흙으로 쌓은 담장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기와를 섞어 담장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되냐? 우리 원래 독서에도 쓰는 거 동일한 전개 방식. 하나의 글은 동일한 전개 방식. 3문단에 뭐였어? 쉽게 무너진다는 단점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곡선을 쓰는 거였지. 그럼 4문단에 있는 것도 똑같아야 돼. 얘가 갖고 있는 단점. 그걸 극복해주는 방식. 동일한 전개 방식. 습기에 약하다. 단점. 기와를 섞어서 강도를 높인다. 극복 방안. 자료 제시. 이 담장이 바로 기와와 흙을 섞어 만든 와편 담장인데요. 반원통형 모양의 수키와나 평평하고 넓적한 암키와를 흙과 번갈아 층을 이루면서 반복하여 쌓으면 다양한 문양을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편 담장은 상대적으로 기와를 구하기 쉬웠던 사찰이나 양반의 살림집 등에서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렇다면 자료 제시. 전통마을 체험 학습 때 봤던 이 담장은 무슨 담장일까요? 대답을 듣고 네, 맞습니다. 방금 설명한 와편 담장이죠. 학교 도서관에서도 담장에 관한 책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의 답은 찾았지만 요거지 지금. 추가 활동.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3번이야. 3번의 학생일. 담장에 대해 알게 되어 유익했대. 선지 판단해봐. 학생일은 자신의 경험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얘기는 하지만 경험인지는 모르겠어. 그 다음 3번 선지. 발표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 탐색 모르겠고. 4번 선지. 학생일과 달리 학생일은 제시된 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해 아쉬워한다. 학생일은 아직 아쉬워하는 부분은 없어. 5번 선지. 학생일은 발표 내용을 활용하여 학생이의 궁금증 해소 아직 모르겠고. 자, 다시 문장. 할머니 댁에서 본 담장을 떠올리며 들었더니 이해가 잘 되더라. 그럼 1번 선지가 맞네.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시. 어떤 종류의 담장이 더 있는지 찾아 알아보러 도서관에 가봐야지. 자, 추가 활동 3번에 3번 선지 학생일 맞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 학생이 같이 가자. 이 같이 가자는 뭐 따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계속 보면 난 꽃담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봐야겠어. 그럼 얘도 추가 활동이니까 3번에 3번 선지 맞지? 꽃담에 어떻게 문양을 넣었는지 궁금하거든. 그래서 이거 찾아보겠다고. 발표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럼 뭐야? 아쉬움이지. 아쉬워하는 거 어디 있어? 3번에 4번 선지 학생이. 자, 그 다음 다시 학생일.
나는 이번 발표를 듣고 와편 담장도 비화를 이용해서 꽃담의 꽃 문양과 같이 독특한 문양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생각했대. 그럼 뭐 발표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다. 유익하다고 생각한 거. 자, 그럼 선지들 다시 판단해봐. 좀 전에 학생 1번 선지 찾았지? 그 다음에 3번 선지 찾았지? 4번 선지 학생이 찾았지? 자, 5번 선지 봐봐. 학생 1은 발표 내용을 활용해서 학생의 궁금증 해소하니? 학생의 궁금증 자체가 우선 학생 1한테 물어본 자신의 궁금증 뭐 학생 2가 갖고 있는 궁금증이 뭐야? 꽃담에 어떻게 문양을 넣었는지 이거 학생 1이 해소해줬어? 안 해줬지? 이후 학생 1의 발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5번이 틀렸네. 만약에 해소해주려면 이 두 번째 발화에서 해소해줬어야지. 없지. 틀렸네. 그럼 마지막 학생이 발화 안 봐도 답이 나왔네. 다시야 5번 선지. 학생 1은 발표 내용을 활용해서 학생 2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려면 학생 1의 마지막 발화에서 그걸 해줘야 된다고. 두 번째 발화에서. 두 번째 발화에서 학생 2가 갖고 있었던 궁금증, 꽃담에 어떻게 문양을 넣었는지 설명해 준 게 없잖아. 틀렸어. 4, 5번.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된다. 자, 이거 푼 다음에 바로 8에서 10번으로 가야 되지. 8에서 10번으로 가봅시다. 8에서 10번 장문은 항상 초보다. 그래서 8번 문제 어때? 학생의 초보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이야.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문단별로 읽으면서 풀면 되고. 그 다음 9번 보기는 학생이 초보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수집한 자료다. 보기 가지고 자료 활용하는 것까진 같은데 2번하고 지금 9번에 화법과 장문의 자료가 조금 다른 건 뭐야? 화법에 등장하는 자료는 발표를 할 때 실제 활용한 거야. 그래서 얘를 뭐 할 때 활용했냐고. 장문에 등장하는 자료 활용은 이 자료를 통해서 초고를 보완해 주는 거라고. 그럼 지문에 진짜 활용된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하는 거야. 자, 9번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다? 본론별로 읽고 푸는 거다. 본론별로. 10번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작성하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그럼 초고가 지금 몇 개 문단이야? 5문단이지? 5문단이 A라고 돼 있고 5문단이 A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풀어? 1문단 읽고 8번 풀겠지. 답 안 나오면 2문단 읽고 8번 풀겠지. 그리고 또 어때? 2문단 읽고 9번도 풀겠지? 9번에 2문단에 대응하는 선지. 자, 그럼 여전히 8번에 답이 안 나왔다고 치면 3문단 읽고 8번 풀 거고 9번에 3문단에 대응하는 선지 풀 거고 안 나왔다 싶으면 여기서 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읽고 10번 여기서 풀 거고 여기까지 했어. 자, 이걸 다시 바꿔보자. 한번 활용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A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A라고 돼 있으면 그래서 똑같이 여기를 비워놓고 채운다고 가정하면 읽고 8번 풀겠지? 읽고 9번, 8번, 9번 풀겠지? 9번에 2문단 읽고 8번에 9번, 8번하고 9번에 3문단 풀겠지? 그럼 얘는 그대로 10번 푸는 거야? 이거랑 8번, 9번 대응하는 거 있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왜? 얘는 항상 보완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딱 그 A 관련한 지문에만 문제에만 해당하는 거지 다른 문제는 해당 안 해요. 다른 문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 보시고. 자, 그럼 읽으면서 실제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봐봅시다. 장문 상황.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는 푸드테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교지에 싣고자 하는데 정보 전달이야. 학생의 초고 푸드테크란 그럼 개념이네. 식품과 기술의 합성으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푸드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푸드테크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자, 그럼 어때? 개념 설명했지? 8번에 1번이지. 맞지? 그 다음 또 다른 선지들 봐봐. 8번에 2번 모르겠고 8번에 3번 아직 모르겠고 8번에 4번 아직 모르겠고 8번에 5번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을 묻는 것까지는 맞아.
그리고 뒤에는 당연히 그럼 뭐 하겠어? 이게 제재니까 답해주겠지. 다시 8번에 5번 선지 1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 푸드테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얘가 제재잖아. 그럼 당연히 글은 뭘 설명해 줘야 된다고? 이거에 대한 답을 줘야 돼. 그럼 8번에 5번도 맞지? 8번에 1번하고 5번 1문단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문단으로 가봅시다. 먼저 똑같지? 그래서 어떻게 돼? 2문단. 그 다음 3문단 어때? 다음으로. 4문단 어때? 마지막으로. 병렬적 대시. 병렬적 대시. 자, 2문단입니다. 먼저 환경적 측면에서 푸드테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대. 동물들이 내뿜는 온실가스로 인해 축산업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 상황, 콩이나 밀 등을 원료로 육류의 맛과 질감을 비슷하게 구현해낸 식물성 대체육 기술은 주목할 만한 대안이 되고 있다. 또한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그냥 버려질 때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단점, 문제. 이러한 부산물을 가공하여 다른 식품이나 원료 등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푸드 업사이클링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얘가 극복 방안이 된다. 장점. 자, 8번에 2번 사례 제시했니? 사례 식물성 대체육 기술이지. 맞지? 그럼 8번에 2번 선지 맞네. 8번에 3번 선지 발전해온 과정은 모르겠고 8번에 4번 선지 기대효과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우선 기대효과 뭔데? 기대효과 버려질 때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하면 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기대효과 나왔지? 첫 번째 기대효과 우선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후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거고. 자, 9번으로 갑시다. 자, 9번 자료 풀 때 자료 먼저 읽는 거 아니랬어. 선지 먼저 보는 거야. 선지도 선지 내용 전체를 먼저 구체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뭐부터 봐? 몇 문단인지. 우린 지금 2문단이니까 2문단에 대한 선지만 먼저 볼 거란 말이야. 그럼 2문단에 대한 선지가 2번이지? 자, 2번 니은을 활용하여. 그럼 이제 니은으로 가는 거야. 니은을 활용하여 전문가 인터뷰. 대체육에는 식물성 대체육 외에 배양육도 있습니다. 배양육은 동물이나 생선 등의 근육으로부터 소량의 세포를 추출한 뒤 체외에서 조직을 배양해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육류로 기존의 일반적 육류와 유사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고기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의 약 3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어 친환경 미래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인 거지. 9번에 2번 선지. 배양육에 대한 내용을 식물성 대체육 이외에 기존의 일반적 육류를 대체할 새로운 육류 생산 방법의 사례로 줄 수 있지. 2번 선지 맞네. 자, 그 다음에 또 이 문단에 대한 부분 5번 선지지. 니은은 방금 봤으니까 읽을 필요 없고 기억 다시 이한 가로축 세로축만 잘 보시면 돼요. 가로축 소고기 양고기 뭐 이렇게 돼 있고 대체육이 있어. 대체육으로 갈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지. 자, 5번 선지 기억 다시 이와 니은을 활용하여 기존의 일반적 육류와 대체육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 맞지. 대체육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지. 5번 맞네. 자,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지문으로 가서 3문단이야. 다음으로 식량 문제 측면에서 푸드테크는 식량 공급의 안정화를 통해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대안이 될 수 있다. 스마트팜은 농작물에 최적화된 온도, 습도, 토양 등을 자동으로 유지하고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계절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생산이 위협받고 있는 요즘 스마트팜 관련 기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의 모든 단계에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스마트 푸드 체인은 생산된 식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식품의 양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식량 공급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럼 뭐야? 8번에 4번 선지 맞지? 2문단의 기대 효과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3문단 같은 경우는 식량 공급을 안정화할 수 있고
뭐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상 측면 얘기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8번에 3번 다 찾을 수 있는 거고. 안 나온 거. 자, 9번. 3분단과 관련된 거 봐야 돼. 1번 선지 기억-1이래. 자, 그럼 기억-1 보는 거지. 가로축 연도별, 세로축 생산량이 줄어든대. 자, 9번 1번 선지. 전 세계 작물 생산량의 감소 추이를 맞지? 버려지는 식품의 양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 푸드 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면, 자, 버려지는 식품의 양을 줄이는 게 스마트 푸드 체인 기술이. 스마트 푸드 체인은 뭐 하는 거야? 스마트 푸드 체인 어디 나왔던 거야? 스마트 푸드 체인 3문단의 뒷부분에 나왔던 거지. 자, 버려지는 식품의 양을 줄이는 거. 지금 하는 얘기가 이거야. 생산량 감소 추이랑 버려지는 식품의 양을 줄이기 위해 푸드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거랑 연결되는지를 먼저 한번 따져봐. 모르겠으면 다시 그 뒷부분이야. 식량 공급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맞는지?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 지문에서 작물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3분단에 작물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뭐 하자 그랬어? 얘랑 뭘 연결했니? 3분단에서 스마트팜을 통해서 기후 변화랑 상관없이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랬지. 3분단 지문 내용 그 7번째 줄 또 하나를 기준으로 끊어보면 그 앞에가 뭐였어?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작물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은 뭐였다? 스마트팜이었다. 그거에 대한 대안. 그리고 나서 3분단 7번째 줄부터 나왔던 게 뭐였냐면 식품의 양,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야? 스마트 푸드 체인이었던 거야. 인과 자체가 서로 달라요. 연결되는 애가. 그럼 다시 이것까지 기억해놓고 9번에 1번 봐봐. 출제율도 뭔지. 전 세계 작물 생산량의 감소 추이는 뭐랑 연결돼야 된다고? 얘라고. 작물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이걸 대안으로 제시해줘야 돼. 얘는 버려지는 양을 줄이는 거야. 그럼 다시 첫 번째 문장. 전 세계 작물 생산량의 감소 추이. 그럼 뒤에 뭐랑 연결돼야 된다고? 얘랑. 근데 어떻게 돼? 버려지는 식품의 양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 푸드 체인 기술. 틀렸지? 그래서 틀린 거야. 자, 그 다음 또 틀린 이유가 있어. 자, 전 세계 작물 생산량의 감소 추이를, 그래서 문장 끝에 쪽에 봐봐. 식량 공급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되니? 얘가 선행되면 그 다음에 버려지는 식품의 양을 줄일 수 있나요? 지금 선지 자체 뒷부분에 출제 의도가 그거잖아. 버려지는 식품의 양을 줄이기 위해 이걸 하려면 스마트 푸드 체인 시스템 하려면 식량 공급 안정화가 선행되는 거야. 식량 공급 안정화가 선행이 되면 공급이 안정화되면 버려진 양이 줄이. 인과 자체가 3분대에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얘는 따로 구분돼서 있다고. 다른 애들을 연결하는 선지지. 그래서 9번에 1번이 틀린 이유가 두 개입니다. 다시 1번 틀린 이유 정리하는 거야. 기억-1을 활용하여 전 세계 작물 생산량의 감소 추이 설명하려면 뭐랑 연결해야 된다고? 스마트팜이랑. 근데 뒤에 뭐랑 연결했어? 버려지는 식품의 양을 줄이는 스마트 푸드 체인 기술이랑 연결했기 때문에 틀리지. 자, 그래서 틀렸어. 자, 그 다음 또 다시 틀린 거야. 스마트 푸드 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면 식량 공급 안정화가 선행돼야 된다.
식량 공급 안정화에 뭐랑 관련된 거였다고? 스마트팜. 근데 얘를 뭐랑 연결되었다고? 버려진 식품의 양을 줄이는 거랑 스마트 푸드 체인하고. 그럼 틀렸다고. 두 가지 측면 틀린 거라. 그럼 9번에 1번 3문단에서 찾을 수 있는 거다.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 4문단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읽어도 돼. 답 다 찾았어. 마지막으로 삶의 질 측면에서 푸드테크는 첨단 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삶의 편리성을 향상시켜준다. 로봇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서빙 로봇이나 조리 로봇 등 식품 관련 로봇도 다양하게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로봇의 도입은 특히 학교 급식실과 같은 대량 조리 현장에서 노동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개발된 식이설계 알고리즘은 소비자의 연령, 건강 상태, 음식 선호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식단 추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10번으로 가면 되지. 자, 10번. 마지막 문단에는 푸드테크의 발전 전망을 밝히고 독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을 써야겠어. 자, 이것도 어떻게 돼? 전망을 밝히고 순서지? 그럼 선지의 첫 번째 문장이 뭐여야 된다고? 전망. 첫 번째 문장 전망. 그 다음에 뭐여야 된다? 독자들의 관심 촉구. 이 두 개의 문장을 동시에 따질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동시에 따지기 어려운 경우 한 문장씩 따져야 된다고. 그럼 10번에 1번 선지 푸드테크는 식품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며 친환경적 식품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전망이니? 전망은 앞으로잖아. 발전 전망. 그럼 얘는 뭐야? 관심을 높였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 의 정도인 거지. 전망이 아니야. 틀렸어. 2번 선지 미래 식품 산업의 핵심 분야로 푸드테크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대. 성장하고 있대. 그럼 이건 뭐야? 이것도 똑같이 지금까지의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전망이 아니잖아. 전망은 미래라고. 3번 선지 식품의 기술을 적용한 푸드테크는 식품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 틀렸지. 전망이 아니라 얘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 얘기하는 거 아니야. 4번 선지 푸드테크는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 성장해? 앞에. 앞으로 더욱 성장할 거니까 얘가 미래, 발전 전망. 5번 선지 푸드테크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커지면서 푸드테크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더욱 발전하고 있대. 하고 있는 건 뭔데? 현재라고 볼 수 있지. 또는 발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전망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게 치면 4번하고 5번 선지 뒤 두 번째 문장만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장 관심 촉구. 4번 선지 푸드테크가 우리 삶에 가져올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여 우리도 푸드테크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럼 관심 촉구 맞네. 답 4번. 5번 선지 식품업체도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식품 생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독자들이 아니잖아. 독자들이 식품업체가 아닌데. 틀렸네. 10번에 답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 4에서 7번이 화작 복합인데 4에서 7번이 화작 복합인데 얘는 가가 화법이면 나는 이걸 반영한 글쓰기고 가가 그리면 나는 이걸 어떻게 고칠 건지 보완하는 거란 말이야. 자, 다시 가가 화법이면 이때 등장하는 화법은 회의나 토론이야. 뭔가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 토론. 그래서 이 회의와 토론의 결과를 반영한 글이란 말이야. 또는 어떤 글을 쓸 건지 회의, 토론을 해요. 그리고 그걸 글로 쓴 거야. 또는 이렇게도 나와. 어떤 회의와 토론이고 이 회의와 토론을 들은 청중이 쓴 글이야. 청중이 쓴 글. 자, 이걸 반영한 글이야. 근데 가가 장문이고 나가 화법이면 얘가 초고야. 그래서 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한 회의와 토론이야. 자, 그럼 어디까지나 화작 복합 지문은 가를 먼저 읽고 풀어야 돼. 가를 먼저 읽고 가에 대한 문제 풀고 이후에 나를 읽고 풀어야 된단 말이야. 나를 먼저 읽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돼. 문제를 풀 수도 없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거 풀 때 어떻게 풀라 그랬니? 얘 지문의 길이 길어진다고.
장문은 똑같아. 장문은 4개에서 5문단이야. 길어지는 거야. 이거라고. 혼자서 말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발화가 나오기 때문에 길어져요, 지문이. 전체 읽고 문제 풀려고 하면 안 돼, 화법은. 화작복합에 나오는 화법은 전체 읽고 풀려고 하면 안 돼. 어떻게 풀자 그랬어? 발화별로 끊자 그랬지. 누구의 발화? 토론이면 사회자의 발화. 회의면 사회자 역할 하는 애가 있으면 사회자대로. 뭐 학급 회의다. 학급 회장이 있거나 학급 반장이 있으면 반장의 발화별로. 근데 그게 없이 최근에 뭐 한다? 대부분 학생 1, 학생 2, 학생 3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그땐 누구 발화별로? 처음 시작하는 애가 사회자의 역할을 한다고. 그럼 여긴 학생 1이 처음 시작하잖아. 그럼 학생 1이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거야. 학생 1이. 그럼 어떻게 돼? 처음에 학생 1이 이렇게 말했어. 그럼 학생 1의 발화별로. 얘는 그럼 가랑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한다? 학생 1의 발화별로 끊고 문제 풀어야 돼. 학생 1의 발화별로. 그럼 처음에 학생 1의 발화. 얘들아, 학생의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봤어. 건강 행복 행사 운영에 관한 글을 말이야. 조회수도 높고 공감하는 댓글도 많이 달렸던데. 그럼 여기까지 읽고 이거랑 관련된 선지들 풀어보고. 그럼 다시 학생이 읽고 기억 밑줄 그어줬으니까 풀어보고. 다시 학생 1. 맞아. 그 글에 나온 인근 학교 사례처럼 우리 학교 행사에서도 올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더라. 그래서 여기서 끊고 문제 풀고. 학생 1의 발화 단위로 끊고 문제 풀어야 돼. 얘는 안 바뀌어. 항상 기억하셔야 돼. 토론은 사회자의 발화까지로 끊고 문제 풀고. 그게 아니면 일반 똑같이 대등한 애들끼리 하는 회의면 처음 발화한 애가 사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걔 발화 단위로 끊어서 문제 푸셔야 돼요. 여기 장문 같은 경우도 나지문 총 5문단이지. 그래서 화법하고 장문은 통상적으로 4개에서 5개 문단이다. 화작복합 지문에 등장하는 장문도 4개에서 5개 문단은 똑같은데 화작복합에 등장하는 화법은 지문이 길어진다. 그래서 얘는 전체를 읽고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적용해보자. 4번. 다음은 학생의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이다. 가의 대화에서 게시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는 핵심 추론인데, 지문의 게시글, 지문 읽으면서 게시글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 얘를 먼저 보고 비교해봐야 돼. 방금 보긴 했지만 학생 1의 첫 번째 발화에서 게시글 봐서 그랬잖아. 그럼 게시글을 본 걸 전제해서 회의가 진행되니까 학생 1의 첫 번째 발화를 보자마자 뭐 해야 되냐고? 4번에 게시글을 봐야 돼. 4번의 게시글. 그리고 읽으면서 뭐 해야 된다? 반영된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답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읽으면서 문장별로 푸시면 되고. 문장별로. 6번. 다음은 가의 대화 상황에서 학생 1이 작성한 메모의 일부이다. A부터 E가 나의 반영된 양상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틀린 애들이 많을 것 같아. 또는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이렇게 풀었나 한번 생각해봐. 6번 문제가 A부터 E가 나의 반영된 양상을 이해한 것 적절하지 않은 거였으니까 나의 문단별로 읽고 풀겠다. 그럼 틀린 거야. 그럼 시간 오래 걸려. 어떻게 풀어야 돼? A부터 E가 어디 있어? 가에 있지. 이건 가에 있어요. 그럼 A부터 E의 내용을 나에 반영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선 뭐 해야 돼? A 부분이 가에서 나온 A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풀어야 돼요. 조건이 맞는지를 따져야 된다. 그 다음 가에서 B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끊고 문제 풀어야 돼. 조건 맞는지. 그래서 이 각각의 조건들을 끊어서 먼저 확인하고 그게 다 맞다. 그럼 그 다음에 나의 그게 어떻게 실현이 됐는지 실현이 안 됐는지를 따져야 돼.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가 지문을 읽을 때 처음에 학생 1의 발화 단위로 딱 해서 중간중간 끊으랬지. 그럼 학생 1의 발화 단위로 읽고 끊으면서 4번에 답 찾을 수 있으면 찾아. 그리고 동시에 뭐 찾아야 돼? 6번의 선지 조건들을 따져야 된다고.
그럼 얘는 실제 어때? 가에서 답 나와요. 나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6번에 3번이 틀렸잖아. C는 건강에 좋은 식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학생들이 요구했어. 가에서 요구했다는 얘기가 없어. 조건이 틀려요. 이걸 나에서 풀려고 하니까 답을 찾기가 어렵고 전체 다시 돌아보고 모르겠으니까 또 가까지 가가지고 시간 오래 걸리고 도저히 모르겠는데 하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찍기도 하고 6번이 오답률이 좀 높았을 거야. 근데 우리가 풀자고 했던 대로 풀면 안 오려고 뭐라고? 발화별로 끊어서 확인해야지. 발화별로 끊어서. 그럼 6번 답 그대로 나와. 7번 보기는 나의 4문단의 초고이다. 4문단에 반영될 수정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거 할 때 뭐 하라 했니? 장문 파트. 화법 파트에 고정된 화법만의 특징, 청중의 반응. 장문 파트에 고정된 장문 파트만의 특징, 고쳐쓰기였지. 고쳐쓰기 어떻게 가? 얘처럼 고쳐쓰기, 공차 따지는 거였지. 이때 공이 뭔데? 초고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초고의 문장, 초고의 단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문장 단위로 보면 돼. 초고에 있던 문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차이. 초고에 없었던 문장이나 단어가 첨가됐다. 초고에 있었던 단어나 문장이 삭제됐다. 탈락. 초고에 있었던 단어나 문장이 다른 걸로 교체, 대치됐다. 문장의 순서가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거 중심을 찾으라 그랬어. 단 이것도 어떻게 해? 초고 전체 다 보고 고쳐 쓴 거 전체 다 보고 풀어? 아니었지? 어떻게 풀자고? 문장별로 풀자. 초고 한 문장 보고 고쳐 쓴 거 한 문장 보고 초고 한 문장 보고 고쳐 쓴 거 한 문장 보고 문장별로 푸셔야 돼. 그럼 실제 이거 가지고 적용 한번 해보자.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시간 끝났구나. 내일 그러면 이거 바로 적용하고 문법 파트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 지금까지 한 얘기 너희가 오답 정리했을 텐데 요거에 맞춰서 본인이 읽으면서 풀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 읽고 다시 요거에 맞춰서 푸는 거 본인이 적용 다시 해보셔야 되고, 지금 화작 복합 지문 요거에 맞춰서 설명했던 거 맞춰서 본인이 읽고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그 순서에 맞춰서 읽고 풀어보시고, 거기까지 세 가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 문법 파트하고 시간 되면 뒤에 문학 할 거니까 문학까지 오답 정리 해가지고 수고하셨고 내일 봅시다.